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입니다. 순간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아까운 가을이 가버린 듯해서 몹시도 아쉬웠던 차에 다시 가을이 회복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올영이 순옥신이 쓴 시를 보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그렇게 하듯 써놓은 일상시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합니다. 처세술이란 제목을 가진 시는 1편과 2편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잠깐 근무했을 때 쌍둥이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 놀러가서 봤었던 아이들인데 큰아이가 승아, 작은아이가 수아였어요. 동생 수아가 야무져서 언니 거 뺏어 먹고 미끄럼틀도 너무 잘 타서 환호를 지르게 했던 아이로 기억됩니다. 녀석들 지금쯤 어여쁜 대학생들이겠어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가시고기 소설이 생각나죠? 저만 그렇다고요? 에이, 그럴 리가요. 엄마의 사랑은 기본, 아빠의 사랑도 기본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빠의 사랑은 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빠님들 돌 던지지 마세요. 내 잘하던 시절 그랬다니까요. 호호호. 암튼 애잔한 부성애를 노래한 소설 가시고기가 출판되면서 대반향을 일으켰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 수컷은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15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하다 알이 부화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죽습니다. 치어들은 죽은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결과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고 알려져 있죠. 소설 가시고기는 2000년도에 출간된 기자로 활동하던 조창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두 부자 간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로 흔히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어머니들 사랑 이야기판에 뛰어든 부정을 노래한 이야기라서 시대가 흠뻑 도취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10살 때부터 백혈병을 앓기 시작한 천진난만한 소년 다우미, 자식을 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난한 시인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지고지순한 가난한 아빠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아픈 아들 대신 자신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아들 다움의 아픔 옆에서 눈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아프게 가슴을 때립니다. 병이라도 들었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둘 다 갖추지 못한 그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사랑만이 힘든 생활을 버틸 수 있는 희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가는 다오미의 병에 낙심한 아버지는 도심을 떠나 산골짜기로 들어가 살게 되죠. 다오미가 아픔을 덜 느낀 건 강한 항암제를 투여했기 때문이었는데 다오미는 병이 다 완쾌된 줄 알고 마냥 즐거워합니다. 자식을 속이고 있는 아버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픔들을 병이 다 나은 줄 알고 행복해하는 다오미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픕니다. 산속에서 지내길 한 달, 다오미는 그 사이 살도 붙고 건강해진 듯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통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보였지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이었을 뿐 결국 다오미는 한 달간의 행복을 꿈같이 끝내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 했고 전부 다 병은 악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뜻하지 않게 아버지는 가난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습니다. 다오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장을 팔기로 했으나 간암으로 인해 그럴 수 없게 되자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각막을 팔기로 결심하고 각막을 팔아서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합니다. 다오미는 한 일본 누나에게서 자신과 맞는 골수를 이식받게 되고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다오미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지요. 다오미의 병이 호전되어 갈수록 아버지의 병은 결국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오미를 엄마에게 보낼 결심을 합니다. 엄마는 재혼한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떠나게 되죠. 떠나가는 아이에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아버지는 냉정합니다. 아이가 자신을 빨리 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싸늘하게 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눈물 한 바가지 쏟았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아버지 어디 또 없습니까?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에 아이가 웃으면 하염없이 웃게 되고 아이가 아프면 한없는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우리 희망쟁이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자고요. 처세술 1. 월령 이순옥. 커다란 2인용 리무진 타고 9시면 쌍둥이 동생과 난 어린이집에 간다. 거기엔 엄마보다 좀 더 나이 든 다른 엄마가 우릴 기다린다. 배고픈 간식 시간이면 난 입을 뾰족이 내밀고 맘마 하면서 내 밥그릇을 재빨리 차지해야 한다. 식신인 욕심쟁이 동생에게 어제도 하마터면 빼앗길 뻔했기 때문이다. 10개월짜리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래도 세상사 돌아가는 건 눈치로 한다.
방긋 웃어야 이쁨 받고 재롱을 떨어야 한 번 더 안길 수 있지. 딸꾹질은 제대로 해야 기저귀 갈아주는 것 좀 이미 터득했으니 말이다. 매일 똑같은 장난감으로 하루를 보내는 건 실증나는 일이다. 더 새로운, 좀 더 기발한 장난감은 없을까? 내가 진정한 탐험가임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잠트집 좀 했더니 철썩 내 엉덩이를 친다. 아하, 내일은 모든 것을 입이 아닌 손으로 말하리라. 창문에 어둠이 내린다. 엄마가 올 시간이다. 오호, 복수나 해볼까? 내 엉덩이 때린 대가를. 으앙, 메롱. 처세술 2. 왈령이 순옥. 대학 입시 추인가 봐요. 이렇게 방이 따뜻한데 엄마는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지 우리를 꽁꽁 여민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분유통과 기저귀를 챙기고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우리. 어서 오너라 우리 쌍둥이. 저 반가워하는 원장님의 웃음. 조금은 가식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 무관심하려 한다. 그것보다 날 받아든 또 다른 엄마 얼굴이 까칠하다. 어제 잠을 자지 않고 일목인 탓일까? 벌써 한 달. 우린 11개월 조금 지났다.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주문을 하는지 아는 시간. 조금은 미안다.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조금 양보해야지. 저 엄마랑 있으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니 말이다. 오늘은 한 3시간쯤 잘까? 타협은 필수. 기분 좋은 줄다리기. 쌍둥이 언니와의 기싸움은 빼놓을 수 없는 재밌거리. 장난감 빼앗기, 밖으로 처저하기, 가끔 까탈스럽게 고함도 지르지만 그것쯤이야. 미끄럼틀 타기를 제대로 보여줬더니 모두 까무라친다. 오, 무슨 애기들이 이렇게 빨라?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게 인간의 지능이란 걸 어른들은 망각하나 보다. 내일을 위해 예쁘게 사랑받는 지름길. 안녕, 빠이빠이. 언니보다 더 환하게 방긋방긋거리는 거.